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퇴직만 하면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시간도 생기고, 마음도 여유로워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몸은 더 지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노후가 오히려 망가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주변을 보면 정년 퇴직 후 쉬지 않고 다시 일에 뛰어든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표정이 어두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돈은 조금 더 버는데 삶은 더 팍팍해지고 시간은 더 없는데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예전에는 일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노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61세라는 나이는 젊지도 완전히 늙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지점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몸은 아직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생활 전체는 이미 예전과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하루를 버티는 방식으로 일을 대하면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밭을 오래 쓰려면 갈아엎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노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일을 시작한 뒤 잠이 얕아지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었다면 그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생활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왜 노후가 더 힘들어졌는지, 실제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쉬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일해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지만 노후에서는 삶의 구조 전체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다시 일을 붙잡으면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퇴직 후 다시 일했을 때 많은 분들의 노후가 오히려 더 망가진 결정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노후가 더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몸의 기준이 이미 바뀌었는데 일의 기준은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61세라는 나이는 겉으로 보면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도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까지 과거의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이미 그 기준을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의 피로가 이틀로 가고
이틀의 피로가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느리게 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처음 몇 달은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버거워지고 일이 끝난 뒤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기준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말은 채찍으로 쓰고 늙은 말은 고삐로 쓴다. 노후의 몸은 채찍이 아니라 조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자기를 몰아붙이면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얕아지고 어깨와 허리가 쉽게 굳고 작은 일에도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몸은 결국 더 강한 방식으로 멈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퇴직 후 일로 망가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몸이 못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를 계속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사람 눈치가 보여서, 이런 이유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노후 전체가 일 중심으로 다시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이 흐트러지고, 수면 리듬이 깨지고, 사람 만나는 일도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건 일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일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일은 젊을 때의 일과 완전히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몸과 마음은 훨씬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리고 이 소모는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노후의 기반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몸의 기준은 바뀌었는데 일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 이 불일치가 퇴직 후 다시 일한 많은 분들이 노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기준과 일의 기준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문제는 피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하루의 여유입니다. 퇴직 전에는 바쁘더라도 주말이 있었고 연차가 있었고 일이 끝나면 쉬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다시 하는 일은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오늘 조금 더 해도 되고 내일 조금 미뤄도 되고 대신 그만큼 몸이 쉴 틈을 잃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일은 시간을 쓰는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 전의 습관 그대로 시간을 빼앗기는 구조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 생기는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의 압박입니다. 일이 줄어든 것 같아도 책임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번의 실수가 바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긴장합니다. 이 긴장은 몸보다 먼저 잠을 무너뜨립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일 생각이 멈추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덜 회복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이상한 피로에 빠집니다. 이 피로는 병원 검사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에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되지 않는 생활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일도 오래 못한다. 노후의 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젊을 때의 일과 갈라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일은 곧바로 소모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모가 쌓이면 일의 의미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보탬이 되고 움직이는 보람이 된다고 느꼈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된 일은 노후를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의 자유를 하나씩 잠식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갈등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쉬어도 되는 걸까? 일을 그만두면 더 불안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일이 여러분의 삶을 받쳐주고 있는지 아니면 끌고 가고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몸과 마음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일의 방식과 기대를 그대로 유지한 것. 이 불일치는 노후를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삶 전체를 다시 긴장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일치가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일을 통해 얻는 것이 돈만 남고 삶의 균형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퇴직 후 다시 일을 했더니 노후가 더 망가지는 두 번째 이유는 일이 삶의 중심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일이 삶의 중심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집안 책임지고, 사회적 역할을 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는 삶이 중심이고 일은 그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이 순서가 다시 뒤바뀐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몇 시간 가볍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일정이 늘어나고 책임이 붙고 사람 관계가 엮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루를 계획하는 기준이 내 컨디션이 아니라 일정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는 하루의 기준이 몸에서 일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몸이 어떠냐가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이 뭐냐가 먼저 떠오르면 노후의 균형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피곤하면 미루고 쉬어도 됐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해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터에 들어간 순간 여러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감은 젊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이 들어서 민폐 끼치기 싫다는 마음,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여러분, 이 긴장은 겉으로는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머릿속은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요소가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이 사람을 쓰면 안 되고 사람이 집을 써야 한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나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노후가 아닙니다. 여러분, 퇴직 후 다시 일하면서 노후가 망가진 분들의 공통점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일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 중심의 생활은 관계도 바꿉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보고 싶은 사람에서 시간 남는 사람으로 바뀌고 만남의 질도 이야기보다 피로가 먼저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 관계가 조용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노후는 사람과의 거리로 버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이 중심이 되면 이 거리를 조절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돈은 조금 더 벌어도 삶은 점점 비좁아집니다. 이것이 퇴직 후 다시 일했을 때 노후가 더 망가지는 두 번째 이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이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노후는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어느 순간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퇴직 후 다시 일했을 때 노후가 망가지는 두 번째 이유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조금 힘들어도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 구실은 하는 것 같고 괜히 쉬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일이 익숙해질수록 그만둘 타이밍은 점점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익숙해진 생활을 바꾸는 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새로운 선택보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지쳐도 이제 와서 그만두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계속 붙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돈에 대한 의존, 일정에 대한 의존,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의존. 이 의존이 생기면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유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여러분, 퇴직 후 다시 일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진 분들은 대부분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일을 쉬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일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고 미래가 더 불안해집니다. 이건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에 매달리게 된 상태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짚으라고 있는 것이지 매달리라고 있는 게 아니다. 노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고 쓸 수는 있지만 매달리는 순간 그 일은 여러분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더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지고, 작은 일에도 기운이 빨리 빠집니다. 하지만 이미 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건강과 여유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나이에 이건 말고 뭐가 있겠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노후는 일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노후가 망가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일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상태. 돈은 들어오지만 선택지는 줄어들고 자유는 사라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결국 노후는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중년이 됩니다. 하지만 노후는 중년의 연장이 아닙니다. 다른 기준이 필요하고 다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여러분, 퇴직 후 다시 일을 했더니 노후가 더 망가지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의 자존감이 일에 묶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체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퇴직을 하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흔들립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부르는 직함이 없어지고 누군가 먼저 연락해주지 않으면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이 공백을 견디기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일을 선택합니다. 일을 하면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사회와 다시 연결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문제는 이 안정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존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퇴직 후 다시 일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를 일로 증명하려 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불러주니까 아직 괜찮은 사람 같고, 일이 있으니까 아직 쓸모 있는 사람 같고, 일이 끊기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이상한 불안이 생깁니다. 이 불안은 젊을 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불안이지만 노후의 불안은 떨어질까봐 생기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더 집요하고 더 깊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을 일에 맡깁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이 모든 기준이 일터 안에서 결정됩니다. 이건 노후의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언제든 끝날 수 있지만 자존감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후에 가장 무너진 분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 아니라 쓸모 없어졌다고 느낀 분들이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말할 수 있고, 아직 생각할 수 있는데도 자신을 끝난 사람처럼 느끼는 순간 삶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퇴직 후 다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줄거나 자리가 바뀌거나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입니다. 이제 나는 뭐지?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하지?
이 질문이 반복되면 노후는 일이 있든 없든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의 핵심입니다. 일이 노후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아주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저 일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 같고, 쉬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놀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노후는 놀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 자체로 충분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일은 노후의 지팡이가 아니라 목줄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일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노후는 자유를 잃습니다. 쉬어도 편하지 않고, 일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 됩니다. 이게 바로 퇴직 후 다시 일했더니 노후가 더 망가졌다고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에 나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은 삶을 보조해야지 삶을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의 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 하나에 마음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퇴직 후 다시 일을 했더니 왜 노후가 더 망가졌다고 느끼게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기준은 바뀌었는데 일의 기준을 바꾸지 못한 점, 살보다 일이 다시 중심이 된 구조, 그리고 자존감을 일에 맡겨버린 상태. 이 세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씩 조용히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어느 순간 노후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은 여러분 삶에 여전히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의 일은 젊을 때의 일과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몸이 먼저이고 삶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일이 와야 합니다. 일이 없어도 여러분의 하루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불러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살아온 시간만으로 존중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건 쉬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쓸모없어 보일 때 노후는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버티는 삶에서 지키는 삶으로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잠이 편안하고 하루가 덜 조급하다면 그게 바로 노후가 잘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삶을 받쳐주고 있는지 아니면 끌고 가고 있는지 한 번만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